안녕하세요. 논어산책 8일편 예의 근본 세우기 제5장 문명의 힘 제45강입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려제하지 무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랑캐의 나라에 임금 있는 것이 제하 중원의 여러 제후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글자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입니다. 이적은 오랑캐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불려는 뭐뭐만 같지 못하다 혹은 뭐뭐만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하는 중국의 여러 제후국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무는 없을 무자와 통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그린 장대한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개막식을 연출한 장이모 감독은 중국의 5천년 역사를 무대 위에 펼침으로써 역사와 전통, 문화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이것은 챗GPT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그러한 그림입니다. 중국은 현재 92%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거의 중국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각각의 역사와 문명, 문화를 이루며 활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나라 이후 중국은 한족이 주류가 되었는데요. 최초의 왕조 국가인 하나라 역시 한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제하의 한은 크다는 뜻이며 하나라를 시조로 하는 여러 제후국들을 이루는 명칭인데 주나라 때 자신의 민족에게 붙임으로써 하왕조의 후예임을 밝힌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자신에게 제하뿐만 아니라 하하, 중하, 중원 등의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문명극임을 뜻하는 것이죠. 반면 이적은 고대 중국의 주변국 민족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으로 비문명국, 야만국, 오랑캐, 미개한 민족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바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을 가리키는데요.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같은 장강 유역의 나라가 이에 속하죠. 당시 이적에도 임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통치하는 질서와 신분제도 예약이 행해지고 있었죠. 그에 반해 문명국이라고 하는 주나라는 종이호랑이가 된 지 오래고 각각의 제후들이 힘을 겨루고 있었으며 특히 노나라는 대부들이 천자의 예를 행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위아래 구분이 없는 제하의 정치, 혼란과 무질서의 정치, 임금이 있어도 임금 노릇 못하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제하의 정치가 이적, 즉 오랑캐와 다르다고 본 것은 제하에는 주공이 만든 시스템과 우수한 예가 남아있기에 덕치를 행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바로 문명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자는 왜 이적과 제하를 구분했을까요? 이적에 임금이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젖어들고 숙성되면서 형성되는 전통과 문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에 비해서 제하의 문명은 오랜 세월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루어진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찬란하게 꽃피운 결과물입니다. 탄탄한 문명과 문화, 전통의 바탕이 있기에 지금 비록 혼란하다 해도 곧 다스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역사와 전통은 쉽게 바뀌거나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문화적 자부심이었습니다. 한편 주자는 불려를 뭐뭐 같지 않다라고 보아서 이적에 임금 있는 것이 중국의 여러 제후국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즉 낮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오랑캐 나라에 임금 있는 것이 중원의 여러 제후국에 임금 없는 것만 못하다와는 반대되는 뜻이지만 두 해석 모두 가능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려 제하지 무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적에 임금 있는 것이, 오랑캐의 나라에 임금 있는 것이, 제하에 중원의 여러 제후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8일편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